연무웅 선생님.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직을 쉬고 공직에 나아가 무슨 일을 수행하려 했는지 대강 알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아픈 가슴으로 보았다시피 오히려 그는 심지어 가족까지 그 때문에 처절하게 복수를 당했다. 어찌 이럴 수 있었나? 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민주적 법질서 안에서 이 불의를 바로잡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페북에 올라온 김재삼 선생의 글은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공유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읽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다음에 복사하여 옮긴다. 제1보, 제2보라는 제목은 편의상 필자가 붙였다. 제1보 앞부분은 생략.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그에게 음형으로 동조했던 검찰 구성원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판결했던 1심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누구보다 사건의 시초부터 오늘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기득권 극우 세력의 정치 선전에 앞장섰던 소위 언론들은 이제라도 눈을 뜨고 진실을 봐라. 그대들이 무슨 짓을 해왔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깊이 반성해라. 김재삼 제1보. 조국 장관의 형사법적 실체는 나는 정확히 모른다. 내가 분노한 부분은 하나는 공적인 이유고 하나는 사적인 이유다. 공적인 이유는 무수히 얘기했지만 사법 관료에 불과한 자들, 시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인 장관 임명을 좌절시키기 위해 불이한 수사를 자행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내각 조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 사적인 이유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것은커녕 앞장서서 조폭처럼 한 가족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륙해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도 사적인 생활과 가족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공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사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조국 장관이 직계, 존, 비속, 방계까지 샅샅이 뒤져 없는 죄까지 만들어 언론과 짜고 모욕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다. 인간은 모두 어둠이 있다. 국가의 공적 기소는 이 어둠 모두를 걷어내라는 것에 있지 않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개인의 사적 복수를 공적으로 대신하는 데서 나왔다. 어둠이 빛으로 나와 빛을 혼란시킬 때,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피해를 본 사람이 어려움을 필요할 때,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될 때 국가가 개입한다. 각 개인 안에 들어있는 어둠을 모두 들춰내면 감방 가지 않을 사람 드물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이를 모두 수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방에 가야 할까. 조국 장관의 검증은 국회의 몫이었다. 그에게 명시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한 검찰이 원래부터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건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수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그런데 그에게 직접적인 혐의가 없자 검찰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을 사적인 어둠 전체를 털기 시작했다. 이러면 누구든 감방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장 검사들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감방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들이 수사하면서 완전히 법을 지켰을까? 지방 유지들에게 한 번도 향을 받지 않았을까? 룸사롱 가서 이상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수사에 필요하다고 스폰서에게 돈 받지 않았을까?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그의 가족 중 누가 살아남을까? 당장 그의 처는 주가 조작의 뇌물, 모친 범죄의 방조 혐의를 갖고 있고 장모는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에다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서 자신이 사기 쳐먹은 사람을 오히려 감방 가게 한 사람인데 사기를 당해 수십억을 빼앗기고도 오히려 자신이 감방에 가야 간다면 억울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장모는 이런 사람이다.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 가장 악질적인 조폭은 가족을 괴롭히는 자이다. 검찰은 그것을 공적인 권력, 또 주어진 권한을 넘어 사적인 이익 집단 관계를 통해 자행했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어떻게 수십 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법적 권한인가? 판사들도 모두 썩었다는 증거이고 형사사법에서 법원이 검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검찰이 범죄 혐의 자료로 아니 증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다면 개인의 위치로 돌아올 때의 판사와 국회의원이 검찰 전체와 대결할 수 있겠는가?
조국 장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도 검찰에 거슬렸을 경우 언제든 내가 어둠에 쌓이길 원하는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내 가족 모두를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처럼 멘탈이 강하지 못하다. 아니, 그도 멘탈이 강해서 버티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나는 이미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것이다. 아내가, 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찰에 무수히 불려가고 내 모든 지인이 검찰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결국 검찰에 굴복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증언하고, 아내는 감방에 가고 판사는 사법관료 기득권을 지키려 검사 편에부터 한술 더 떠 장기 징역을 선고하고, 어렵게 고생하여 의전원회가 이제 의사가 되려 하는 딸은 솔직히 동양대의 표창장이 과연 의전원 합격에 도움이 됐을까? 딸은 멀쩡히 자원봉사 했는데도 표창장 위조했다고 의전원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난리쳐대는 언론과 일부 인사들 보면서 과연 버텨냈을까? 이런 검찰과 한 하늘을 지고 살 수는 없다. 정권을 빼앗기는 것을 택할 것이냐, 지금 검사를 모두 해고하고 다시 뽑아 기소권만 주는 체계를 택한 것이냐를 묻는다면 나는 자신있게 후자를 택할 것이다. 앞의 것은 그래도 민주주의 체계 안에 있지만 지금의 검찰은 민주주의 밖에서 민주주의적 조직, 대통령과 의회 위에서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초월적 전제구지이기 때문이다. 모두 조국의 시간을 사보고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자.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어떤 지옥일지 생각해보자. 김재삼 제2보. 내가 조국 장관 회고록을 사고 그에 관한 글을 쓴 것은 민주당의 정치를 위해서도 조국 장관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도 아니다. 이전에 쓴 적이 있지만 조국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족들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정치를 중단했고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 그는 이제 개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방어하고 항변하고, 또 그는 그럴 자유와 의무가 있다. 그가 정치 전선에 다시 나서지 않는 한. 그의 책은 정확히 윤석열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윤석열이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만큼, 장관직에서 조국이 졌던 책임만큼 과연 조국 장관을 끌어내려기 위해 한 짓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장모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혐의에 어떤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인지, 또 그가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그녀들이 멀쩡히 대로를 걷고 다니는 것에 도움을 준 적이 없는지 묻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어야만 정치로 나갈 수 있다. 그가 총장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개인적인 역량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 하면 이런 법적인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도륙했던 조국과 조국 가족이 겪었던 험로 이상으로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뿌린 씨가 아니겠는가? 이는 절대로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시민과 윤석열의 싸움이다. 그러니 이를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을 넘어 민주당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검찰의 주구인 제도 언론은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것이다. 한결의 경향등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조국 장관에게 요구했던 책임을 이제 윤석열에게 물어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개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입 다물라. 김재삼, 페이스북.